옛날 옛적 사천 지역은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고장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옥황상제의 신하로서 하늘에서 내려온 작은 연꽃 요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에서 반짝이는 별빛을 보고 자라는 연꽃이었지만 어느 날 옥황상제의 명을 받아 인간 세상에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사천의 사람들은 이 요정의 존재를 몰랐으나 그녀는 밤마다 바다를 바라보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는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바람과 파도 소리에 실려받아 건노용왕의 귀에도 들리게 되었습니다. 용왕은 그 노래 소리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름다운 바다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지만 연꽃 요정의 목소리에는 어떤 슬픔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왕은 자신의 신하 중 한 명을 보내어 그 소리의 근원을 찾아오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용왕의 신하는 사천의 해변가에 내려와 요정을 발견하였습니다. 연꽃 요정은 용왕의 신하에게 자신이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이유와 바다를 바라보며 노래를 부르는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다시 하늘로 돌아가게 될 것이지만 그 전에 이 땅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느끼고 싶어 했습니다. 용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바다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요정이 머무르는 동안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용왕은 바닷속 깊은 곳에 숨겨진 색색의 보석들을 꺼내어 해변 근처에 뿌렸습니다. 그러자 바다는 더욱 푸르게 빛나고 해변은 진주처럼 반짝이게 되었습니다. 연꽃 요정은 용왕의 선물에 크게 감동했고 그녀의 노래에는 기쁨이 가득 찼습니다. 시간이 흘러 연꽃 요정이 하늘로 돌아가던 날 그녀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바다에 흘려보냈습니다. 그러자 그 머리카락은 금빛 물결이 되어 사천의 바다에 영원히 머물렀습니다. 사천의 사람들은 옥황상제의 연꽃 요정과 용왕의 이야기를 전설로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사천의 바다는 언제나 아름답고 사람들은 밤이 되면 바다에서 들려오는 어렴풋한 노래 소리를 들으며 연꽃 요정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 전설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으며 바다와 하늘이 만나는 순간마다 사천은 영원히 빛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중앙에 자리 잡은 아름다운 고장 음성에는 소금산이라는 이름을 가진 신비로운 산이 있었다. 소금산은 다른 산들과 특별히 다른 점이 있었으니 바로 밤이 되면 달빛 아래 반짝이는 소금 결정처럼 빛난다는 점이었다. 이 현상은 마을 사람들에게는 큰 궁금증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소금산에는 단지 자연의 경이로움뿐만 아니라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수백 년 전 음성 지역에 가뭄이 찾아왔을 때 마을 주민들은 고통 속에 있었다. 비가 오지 않아 논밭은 메말랐고 마실 물조차 부족했다. 이때 마을 원로들은 마을의 수호신인 산신령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소금산 정상에 제단을 쌓고 정성스레 음식을 차려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다. 밤이 깊어지자 갑자기 하늘에서 화려한 빛이 뿜어져 나오더니 한 노인이 나타났다. 그 노인은 자신이 바로 소금산의 산신령이라 소개하며 마을 주민들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기로 약속했다. 산신령은 손을 들어 하늘에 번쩍이며 마치 마법을 부리는 듯한 동작을 하자 소금처럼 하얀 결정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메마른 논밭에 스며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주민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땅은 촉촉하게 젖어있고 곳곳에는 수많은 초록 식물들이 자라나 있었다. 이 기적에 마을 주민들은 모두 산신령에게 감사의 예를 올렸다. 그들은 매년 음력 7월이 되면 소금산에 올라가 제사를 지내며 풍성한 수확을 기원했고 그 전통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소금산을 음성의 수호자로 여기며 산을 보호하고 가꾸는 것을 중요한 사명으로 삼고 있었다. 세월이 흐르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소금산의 전설을 잊어갔다. 하지만 오래된 음성 지역 사람들은 여전히 소금산이 마을을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그들은 소금산 정상에 오르면 어릴 적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전설을 떠올리며 산신령의 은혜를 다시금 되새겼다. 지금도 음성을 찾는 이들 중에는 소금산의 전설을 듣고 신비로운 빛을 직접 보러 오는 이들이 많다. 마을 어귀의 작은 박물관에는 소금산과 관련된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어 음성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소금산의 전설은 오늘날 현대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소금산의 이야기는 기적을 믿고 서로를 돕는 마음의 중요성을 후손들에게 전하는 귀한 자산으로 남아 음성지역 의자랑으로 자리 잡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옛날 남원의 한적한 마을에 아름다운 숲이 있었다. 이 숲은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아 늘 신비로운 안개와 함께 평화로움을 유지했다. 사람들은 그 숲을 비밀의 숲이라고 불렀으며 숲속 깊은 고된 마법의 피리가 숨겨져 있다는 전설이 내려왔다. 마법의 피리를 연주하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였다. 그 마을에는 소리라는 이름의 소녀가 살고 있었다. 소리는 밝고 호기심 많은 아이였지만 집안 사정이 어렵고 병에 걸린 어머니를 돌봐야 했기에 항상 마음이 무거웠다. 어느 날 소리의 친구들은 그녀에게 비밀의 숲에 대해 이야기했다. 거기 가면 내 소원을 이룰 수 있을지도 몰라. 그 말을 들은 소리는 어머니의 건강을 기원하며 비밀의 숲으로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숲에 들어선 소리는 나무 사이로 비치는 빛과 새들의 지저귐 속에서 모든 걱정을 잊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내딛었다. 단풍나무, 소나무가 어우러진 그 숲은 꿈처럼 아름다웠다. 그렇게 숲을 헤매던 소리는 어느새 알 수 없는 이끌림에 따르고 있었다. 바로 그때 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리 쉽게 찾을 수 없는 것이 마법의 필이란다. 말하는 이는 숲의 수호자였다. 그는 소리에게 용기를 시험하기 위해 마음의 진정성을 보여 달라고 했다. 소리는 자신의 슬픔과 소망을 그에게 말했다. 어머니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노인은 소리의 눈 속에서 진실된 마음을 보았다. 숲속 깊은 곳에서 노인은 소리를 작은 동굴로 안내했다. 그곳엔 은은한 빛을 발하는 피리가 놓여 있었다. 소리는 피리를 조심스럽게 손에 쥐고 부드럽게 불기 시작했다. 그 순간 주변의 나무들이 춤을 추며 마법처럼 수반의 생명들이 힘을 얻었다. 피리가 들려준 멜로디는 소리의 마음을 가장 흔들었던 기억들과 환희를 담고 있었다. 연주가 끝나자 노인은 말했다. 이제 너의 소원을 말해보아라. 눈을 감은 소리는 어머니의 미소를 떠올리며 말했다. 어머니가 다시 건강해지시길 바라요. 그러자 피리는 반짝이며 사라졌고 숲에는 평화로운 정막이 감돌았다. 마을로 돌아온 소리는 놀라운 광경을 보았다. 어머니는 병에서 회복되어 정원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뒤로도 소리는 어머니와 함께 숲을 지나며 자연 속에서 나날이 행복을 찾았다. 남원의 비밀의 숲과 마법의 피리 전설은 이렇게 또 다른 이야기 속으로 이어지며 사람들의 마음에 함께했다. 네 번째 이야기. 한때 논산에는 작지만 특별한 정원이 있었다. 이 정원은 마치 숲속의 작은 섬처럼 도시의 소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정원의 소유자는 할머니 김씨로 그녀는 몇 년 전 이곳에 내려와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다양한 식물을 키우고 있었고 그녀의 정원은 사계절 내내 색색의 꽃들로 가득했다. 김 할머니의 정원은 단순히 식물이 자라는 곳이 아니었다. 이곳에는 여러 마리의 작은 동물들이 함께 살고 있었고 새들이 자주 찾아와 지저귀곤 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정원을 지나다니는 고양이 한 마리를 발견했다. 그녀는 이 고양이에게 호랑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다. 호랑이는 날마다 정원을 돌아다니며 할머니의 동행이 되어 주었다. 정원 한켠에는 오래된 운영 벤치가 있었다. 그 벤치에 앉아 있노라면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들곤 했다. 할머니는 때때로 이곳에 앉아 세상의 모든 걱정을 잊기도 했다. 어느 날 그녀가 벤치에 앉아 있을 때 갑자기 땅이 살짝 흔들리며 작은 구멍이 하나 생겨났다. 궁금증에 사로잡힌 할머니는 조심스레 구멍을 들여다보았다. 구멍 속에는 작고 희미한 불빛이 반짝였다. 할머니가 손가락을 구멍 안으로 넣어봤더니 마치 손가락 끝이 따뜻한 물에 닿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할머니는 그 길로 구멍을 약간 더 넓혀 들어가기 시작했다. 구멍 속으로 들어가자 그녀는 놀라운 광경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곳은 작은 요정들의 세계였다. 이 요정들은 정원의 모든 것을 돌보고 있었고 할머니의 오랜 친구가 되어 준 호랑이 역시 요정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요정들은 할머니에게 그들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사실 할머니의 정원은 이 요정들의 보호 아래 있었으며 요정들은 식물들이 잘 자라도록 돕고 있었던 것이었다. 김 할머니는 이 비밀을 알게 된 이후로
요정들과 호랑이와 함께 정원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매일 열심히 일했다. 그녀는 요정들로부터 배운 비밀의 비료 제조법과 식물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활용하여 정원을 보다 활기차고 다채롭게 만들었다. 시간이 흘러 그녀의 정원은 논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명소로 소문이 나게 되었다. 그리고 정원은 여전히 할머니의 손길이 닿은 곳으로 남아 있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요정과 호랑이와 함께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며 논산의 비밀 정원에서 행복한 나날들을 이어갔다. 5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경북 지역에 위치한 영주라는 작은 마을에서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산과 강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영주는 오랜 역사와 무수한 전설을 간직한 곳이었습니다. 영주의 사람들은 강인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며 서로를 돕고 사랑했습니다. 그들 중 특히 현명하고 용감한 소년, 이름은 민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는 늘 마을의 평화와 안녕을 책임지고자 했습니다. 영주의 깊은 산속에는 오랜 전설이 내려오던 비밀의 숲이 있었습니다. 그 숲은 한낮에도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여러 신비로운 생명체가 살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대해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달빛 호수에 관한 것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달이 가장 밝은 밤에 호수에 비친 달빛을 통해 소원이 담긴 마음을 진실되게 전하면 수호신에게 도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갑작스러운 가뭄이 찾아와 사람들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농과 밭은 메말랐고 마실 물이 부족해져 갔습니다. 민수는 마을 원로들과 상의한 끝에 숲속에 수호신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숲에 대해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 쉽게 나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용기를 내어 달빛 호수를 찾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여정을 떠나는 그날 밤, 민수는 고작 잡은 손전등 하나에 의지한 채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은 낮에 보았을 때보다 훨씬 더 무서워 보였지만 민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첫 번째 큰 나무를 지나고 산길을 따라 고개를 넘어 마침내 전설 속의 달빛 호수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호숫가에 앉아 자신의 진심을 담아 조심스럽게 소원을 빌었습니다. 마침 그 순간 하늘에 떠오른 커다란 보름달이 호수 위에 밝게 빛났습니다. 물결이 반짝이더니 한 줄기 은빛 광채가 호수의 중심에서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수면 위로 은은한 모습이 뚜렷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주의 수호신이었습니다. 수호신은 민수의 용기를 칭찬하며 그의 소원을 들어주겠노라 약속했습니다. 수호신은 호수의 물을 손으로 퍼마을로 보내겠다고 했고 실제로 갑자기 상쾌한 바람이 불어오며 마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농작물과 강이 다시 생기를 되찾았고 사람들은 기뻐하며 민수와 수호신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다시 모여 민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웃고 오늘의 사건을 영원히 기억하고자 했습니다. 그리하여 영주의 전설은 또 다른 영웅의 일화가 더해져 오래도록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민수는 마을의 영웅이 되었지만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돕는 데 힘썼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영주의 사람들은 달빛 호수와 수호신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바라며 사랑과 우정을 통해 마을을 또 하나의 전설로 만들어갔습니다. 이처럼 영주의 전설은 자연의 신비로움을 그리고 사람의 진실한 마음을 노래하며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